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덕방 언니입니다. 아침 회의를 마치고 지금 해방촌에 볼 물건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는 친구는 이이구 대리. 지난번 성수동 영상에서 보셨던 우리의 이이구 대리랑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카메라를 켜서 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쨌든 안전운전을 하면서 오늘의 드라이브 토크는 희구 대리가 궁금한 게 또 많다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희구 대리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거죠? 팀장님이 또 스타 공인중개사로서 또 왜 그러세요? 스타라뇨. 저랑 저희 직원들 네. 함께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준비까지 했어요. 네, 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궁금할 것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시험 공부 이론이랑 현업이랑 크게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으신지 팀장님이 느끼실 때.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공부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공부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공부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할 소양 같은 거고, 실제로 내가 실무에 뛰어들어서 결국 이걸 업으로 삼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의 역량과는 공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해. 맞습니다. 네, 당연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활용이 사실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고객이랑 소통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계약으로 메이드하느냐, 요거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격증은 그냥 말 그대로 자격증만을 네. 위한 거고, 실무도 새로 접근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이어지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실무에서의 그런 역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좀 그런 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실전에서 배우는 게 가장 자기한테 크게 와닿고 배움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내가 매도 통화 많이 하고 매도자 매수자를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노하우들이 쌓인다고 생각하거든. 공인중개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100명의 중개사가 있잖아. 그럼 100명의 중개사가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업을 잘해서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득을 잘하는 게 그 사람의 강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미지 하나로도 계약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개 실무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내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거. 저는 사실 관련된 책이나 영상, 동영상 이런 것도 되게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내가 일을 할 때 다 써먹을 수 있는 소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또 흐름, 그리고 또 각각의 매물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건물 중개, 여러 가지 컨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중개 실무를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네. 하나의 그거라고 하면 좋은 선배와 일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 잘하는 상사와 일하는 거. 그렇죠. 본인과 잘 맞는, 혹은 본인이 생각할 때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해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또 일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매도자랑 매수자 사이에서 컨트롤할 때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손님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내 말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매물들이 그냥 1000에 50짜리 월세가 아니잖아요. 한 10억 이상의 돈을 들고 찾아오시는 매수자분들, 그리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 거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과 태도, 중간에서 내가 하는 말을 과연 고객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율의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선자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죠. 그것처럼 똑같아. 내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신뢰를 쌓는 것, 그리고 그 신뢰를 쌓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태도로 근무하느냐, 어떤 태도로 사람들한테 접근하느냐가 그 신뢰를 쌓는 데 또 도움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복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본인이 역량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주 분이랑 만나서 미팅을 마쳤고요.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시장을 둘러봤는데 신흥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흥시장을 촬영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중개사로서의 그 하루 루틴이나 그런 일과 같은 게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침잠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6, 7시면 눈이 떠져요, 여러분. 할머니의 라이프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집 밑에 있는 PT샵에 갑니다. 생얼로 그냥 모자만 쓰고 갑니다. PT를 받거나 개인 운동을 하죠. 좀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고강도의 업무들이 많거든요. 돈과 사람을 같이 연결해서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대리 때부터 느낀 게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데 체력이 없으면 진짜 정신이 너무 피폐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생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네가 큰 일을 하려거든 체력부터 길러라. 그 말이 저는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완전 와닿는 말이어서 체력 관리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영양제도 되게 많이 챙겨 먹고요. 운동이 끝나면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출근 준비를 하죠. 출근은 보통 뭐 한 10시에서 11시를 목표로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 보고, 저는 직장 생활을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는 거를 싫어해, 나는. 그래서 점심은 진짜 나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 점심이 낙이 아닌가. 점심 먹으러 이제 점심이 진짜 낙이죠. 점심 뭐 먹을까? 이게 직원들이랑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워낙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들 찾아주시다 보니까 미팅 요청이나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후 한 3시에서 6시 뭐 그 사이로는 외부에 나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미팅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주중에는 대부분 저녁 약속이 있어요. 잠재 고객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소개받는 자리들도 있고, 뭘 배우는 자리도 있고, 노는 자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주중 저녁에는 대부분 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죠. 팀장님 약속이 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으신데 스케줄러야 아주. 스케줄러가 그냥 거의 그 파워 J의 스케줄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시간을 좀 쪼개서 살려고 해요. 왜냐면 업무들이 워낙 그때그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시간을 30분, 1시간 이렇게 계속 쪼개서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효율성이거든요. 같은 시간에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그런 형태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로 좀 촬영도 하고, 기회 되면 답사도 다니고, 제 취미인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라는 저의 인생의 모토를 최대한 좀 달성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히 우리 알파카에서 가장 많은 매수 손님들을 담당해서 계약도 쓰시고 연결하고 계신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손님들을 좀 접할 수 있고 좀 노하우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은 영업직이잖아요. 근데 영업직 딱 했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저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뭐 나한테 영업하려고 그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어릴 때부터 영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일을 통해서건 사람들 소개건 이렇게 알게 되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32살이었고 그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대리과정 시절에도 제 지인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시는 경우들이, 그런 계약들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쌓아지는 신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좀 그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그래도 지킨다, 이게 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업무적으로 일을 맡길 때까지 일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보여주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잘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느끼셨을 때 그렇게 일을 맡기세요. 물론 이제 제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이 제 개인적인 브랜딩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루트로도 사실 연락 많이 오거든요. 오늘 미팅한 매도자분, 건물주분도 제 유튜브 구독자시래요. 원래는 부동산에 일을 잘 안 맡기시는 분인데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알게 되는 사람들, 잠재 고객분들한테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실력을 천천히 보여주고 신뢰를 쌓을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만나는 진짜 내 고객들, 그런 고객들이 결국은 좋은 사람들을 또 소개시켜줘야 좋은 사람 한 명을 잘 만들어주잖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사람들의 세계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객 한 분이 계약을 메이드해서 저한테 진짜 많게는 진짜 한 20명은 소개시켜 주신 것 같아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 관계에서는 내가 그 신뢰를 쌓는 두 번째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그 신뢰를 쌓고 들어 만나게 되는 고객분들이 많은 거죠. 믿음의 연결. 믿음의 연결. 네. 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궁금하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여전히 저한테 많은 문의와 댓글과 DM이 오는데 제가 다 회신드리지 못하는 거를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팅을 마치고 밥 회사에. 먹으러 갈게요. 밥 먹고 일하자. 네,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